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제가 수업을 좀 이, 아, 조금 글씨를 선명하게 한다고 이제 장비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 매일 하나씩 여기 사방공학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매일 하나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실기 시험이 이제 지금 이제 필답 시험 끝나기 전에 이게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른 일정이나 업무도 바쁘지만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 책을 이제 살림기사 여기 있는 이 책으로 이제 시작한 이상 이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 같지가 않네요. 이제 업무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약의 사방 구조물의 종류와 설계 시공 여기 사실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산지 계류의 특성은 그러니까 이 유로 이제 물이 흐르는 이 물길이 길이가 짧고 이제 경사가 급하죠. 이제 물매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어요. 이제 물매는 경사 또는 뭐 구배 여러 가지 얘기로 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물매, 경사, 구배. 이 경사라는 얘기는 이 평면에 비해서 수평면에 비해서 물길이 이렇게 종단이 급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그래서 여기 각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전체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퍼센트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면적인 경우는 각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임도 노선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퍼센트 기준으로 하죠. 이 퍼센트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의 크기를 약간 줄여볼까요? 조금 더 줄이면 더 보일래나? 아직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거의 이 부분이 끝나가는데도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퍼센트 경사가 여기가 100일 경우에 이 노선이 올라가서 끝에가 여기 높이가 1m인 경우 그럼 여기 요 경사면을 1%의 경사라고 하죠. 100m 동안 1m 올라갔으니까 사실 굉장히 완경사예요. 우리가 임도 설계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3%에서 한 8%까지 3에서 8%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하천 같은 경우는 1% 미만의 경사죠. 근데 우리 계류는 몇 퍼센트 경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념도예요. 그래서 여기 토사 생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토사 생산 구간인데 각도가 대략 10도씨 각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말고 10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3도에서 10도까지 토사 유가 기간은 토사 생산 구간은 물에 의해서 토사가 생산되어서 여기 침식된 거죠. 그래서 사면이 침식되고 뭐 비탈면 계류 양안이 이제 침식돼서 토사가 물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 그래서 10도씨가 아니라 각도 10도 이상인 구간. 그리고 유가 구간을 지나가는 구간. 퇴적 구간은 이제 3도 미만인 구간. 여기 도는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몇 도예요? 90도 수평면에 비해서 여기까지 45도 이게 3도라는 얘기니까 상당히 완만한 곳 쌓이는 곳이죠. 퇴적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마기를 생산 구간에 주로 배치를 하고 물론 기승마기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사 유가기간 유속이 붙기 때문에 이 기승마기가 이제 대체적인 구조물이 될 거고 기승마기를 양쪽 바닥마기 양쪽으로 보통 이렇게 시공합니다. 바닥마기만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바닥마기 옆에 양쪽에 기승마기를 이렇게 같이 시공합니다. 이 개념도여서 제가 기승마기는 옆에 그리는 거, 바닥마기는 횡구조물, 기승마기는 종단구조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생산 구간과 유가 구간 사이에 이제 버팀식 사방댐, 우리가 이제 투가형 사방댐이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목과 돌이 일부 이제 투가 지나갈 수 있게 그런 사방댐이에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가형 사방댐, 그리고 아래쪽에는 중력식 사방댐. 중력식 사방댐의 주 목적은 이제 토사 공급 차단과 조절이에요.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방댐 위로 다 쌓여가지고 이제 그 효과가 없게 되죠. 차단과 조절 두 가지 키워드로 같이 기억하시고, 책에다가 두 가지를 다 써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모래막이는 계안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실제 모래막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안을 확대해가지고 계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계상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모래가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걸 퍼내기 위한, 여기 있는 걸 이제 준설하기 위한 그런 사방 구조물이고요. 이 제방은 이제 양쪽으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승막이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기승막이를 세웁니다. 그죠? 기초 만들고. 그래서 이쪽 기슭을 안정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여기에 있는 제방은 어떻게 만들어요?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제방은 보통 흙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구조물로 형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제방 안쪽을 제외지라고 하고 얘를 제내지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1대 1.5, 여기가 1이, 요 높이가 1이고 여기가 1.5, 1대 1.5, 그리고 여기 위에 만들고 여기 1대 2까지 이런 비율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제방은 이렇게 빽빽하게 세우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넓게 만들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보시는 제방, 하천에서 보시는 우리 계곡 쪽에도 제방을 만드는 경우는 조금 남쪽 지방으로 가야 돼요. 여기 그 강원도나 이런 데는 또 뭐 남쪽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계곡 쪽에 제방을 만드는 거는 제방 거의 끝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사방 구조물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방댐 가장 큰 거, 골막이, 바닥막이. 여기까지는 뭐예요? 횡단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개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개천을 옆으로 가로지르는 공작물이 사방댐, 골막이, 바닥막이인데, 자, 이 바닥막이의 키워드, 자, 종침식 방지, 골막이에도 횡침식, 종침식을 양쪽 다 방지를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종침식, 이렇게 파이면 횡침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종횡침식으로 다 보호하는 게 이제 사방댐, 그리고 이제 기승막이는 계안의 횡침식, 계안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침식되는 거죠. 그래서 뭐 횡종 이런 얘기는 요렇게 그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 단어보다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이쪽에 침식을 방지하는 거야, 아니면 이쪽에 침식을 방지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방댐의 시공 장소 있죠. 요거는 무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긴 별이 5개예요. 여기 말고도 또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필답 시험 보실 때 우리 2차 볼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보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보시고, 자, 골막이 하고 이제 요 수제 같은 경우는 계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출돼서 설치하는 구조물을 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막이 이미 설명드렸고, 이제 계간 수로 양쪽 다 이렇게 완전히 세트로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를 수로 공사라고 합니다. 좀 폭이 좁은 구역에 만드는데 생성구역과 유가구역, 그러니까 폭이 좁은 개폭이 좁은 곳에 하고요. 야계 사방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사방 사업 설계 시공 이제 세부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원본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게 아니라 요약본으로 해서 실어 놨습니다. 자, 토공은 흙을 깎고 이렇게 하는 거죠. 흙을 깎는 공사. 여기 이제 절성토 사면 정리. 뭐가 다르죠? 이 부분이 약간 달라요. 이 부분. 자, 비탈 다듬기 할 때 임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파종, 씨 뿌리고 나무 심고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고 이제 자연 경관 증진해서 여기까지 만들게 되는데, 현장 대리는 이제 산림공학기술자 1인 3기 이내의 현장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배치 기준이 약간 달라집니다. 기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동일 시군 안에 있을 때 이제 3개 현장까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5억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약의 유역의 크기에 의한 구분 객관식에 가끔 나와요. 소약의, 중약의, 대약의가. 그래서 100헥타 이상이면 100헥타 정도가 중약의, 대약에는 100헥타 이상, 10에서 20은 이제 소약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제 경계선이 명백하지가 않죠. 20에서 100, 뭐 20에서 100, 100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소약에는 10에서 20헥타, 중약에는 100헥타 유역 면적, 그리고 대약에는 100헥타 이상 1000헥타까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사실 좀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 이딴 것도 나오긴 한데, 뭐 저는 굳이 암기하고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눈에 보고 기억나시면 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류 보전 사업과 계류 복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복원 사업은 피해가 이미 발생한 곳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 대상은 우리 계류 보전 사업 대상으로 이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계류의 약외사방 계류 사업에서는 계류, 그래서 둑 보호를 위한 침륜선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침륜선 이게 뭐냐? 산림기술사 시험에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침륜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물이 이렇게 평상시엔 이렇게 찰랑찰랑하죠. 근데 만수위일 때, 얘가 이제 만수위일 때, 이제 똥 높이 조금 더 높여볼까요? 이 정도 됐을 때 물이 이렇게 서서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물에, 이 제방에 이제 그 흙하고 토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물에 포화되는 곳, 여기 이제 물에 포화되는 곳과 여기 이제 물에 포화되는 곳, 여기 물에 포화되지 않은 곳의 경계선, 얘를 침륜선이라고 하고, 침륜선이 제방 한쪽에 이렇게 드러나서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요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약간 경계선 아래에서 어딘가 물이 새는 곳이 생깁니다. 그럼 제방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 침륜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 배수 시설을 하고 이렇게 자갈을 깔아 놓으면 얘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방이 안 무너지겠죠. 그래서 뚝보를 위한 침륜선을 적용한다. 기술사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기겁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리수문학, 이제 토목공학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은 이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여기 침륜선까지 공부해야 되냐?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그냥 둑보호를 위한 침륜선을 적용한다. 바닥막이, 기습막이 이런 걸 하는데, 기습막이 설치 방법, 기습 붕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슭의 경사는 1대 0.3에서 0.5,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m,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0.3이면 이 경사면을 1대 0.3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선부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곡선부에서 이쪽 부분, 여기 물이 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좀 더 낮게 할 수 있다. 다만 얘는 계획 홍수위가 요만큼, 유량 Q, 그 유적 A, Q는 A 곱하기 V죠, 그죠? 요거 적용해서 요 일시에 적용하는, 여기 A 면적은 요 유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골막이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 상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여기 이제
낙차를 위한 보호공, 양쪽에 기승막이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둥글게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골막이 이렇게 만들고. 자, 강원도 영월군 주천 쪽 임도, 이쪽에 가면 이런 임도가 있습니다. 여기 바닥막이는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설치된 구조물, 여기가 이제 바닥막입니다. 계안에 기승막이 같이 설치돼 있고 기승막이 전체를 하면서 일부 설치된 구간인데, 여기는 이제 영월군, 여기가 김삿간면, 그리고 저기 단양으로 가는 그쪽쯤이에요. 자, 여기 요런 게 이제 바닥막이, 이제 골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바닥막이가 약간 형태가 다르죠. 하나의 형태로 보지 마시고, 자, 기승막이 양쪽으로 여기 이제 요 계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쌌습니다. 요 겨냥틀 설치해 놨네요. 자, 수제는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시험은 뭐가 나와요? 요거 쇄골 부위가 어디냐, 퇴적 부위가 어디냐, 이거 나와요. 자, 그래서 뭐 하나만 다르죠. 뭐가 달라요? 하향 퇴적, 하향 수제만 안쪽으로 퇴적된다. 물이 양쪽으로 제방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하안 퇴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 외울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고, 간격은 수제공 길이 1에서 1.5에서 3배.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객관식을 위해서 외워야 될 거, 주관식을 위해서 외워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시험에서 얘만 자주 묻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문장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모래막이는 자, 이 계폭을 확대시킨 건데 여기 최소 각도가 30도 이상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자루형, 주걱형, 위형, 반주걱형 이러네요. 자루형, 주걱형, 위형, 반주걱형. 그래서 여기 각도 몇 도라고요?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자주 위반 30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세요. 자, 저게 둑쌓기는 제가 침륜선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뚝보호를 위해서 침륜선이 이렇게 해서 배수층 만들어서 딱 침륜선을 적용한 시공. 사실 제방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침륜선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배수층 만들고 배수층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침륜선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자, 계간수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이제 그 계간수로고요. 어때요? 상단부고 좁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침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일단 계안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서울이니까 이렇게 하죠. 강원도에다가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구조물, 어떤 구조물을 선택을 할 거냐는 뭐 장소에 따라 딱 정해져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현장에 가서 기술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물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토성류는 이 개천을 따라서, 개천을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물이 쫙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라는 게 뭐 시속 100km 이 정도가 아니라 시속 10km, 뭐 5km 뭐 이런 정도 속도로 해서 밀고 내려오는 거죠. 다만 토사의 이동 속도로 보면 무지하게 빠른 거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막 그냥 쭉 한 30-40km로 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부산 같은 극경사지나 이제 홍콩 같은 극경사지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히 드무니까요. 그래서 이 토성류는 이제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 거냐면, 자, 여기 산사태라면 토성류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자, 여기 토사 생산구역에서 여러 개 흐름을 가지고 쫙 아래쪽까지 이렇게 해서 뭐 요 형태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토성류의 개념이 이런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 이제 아래 방향, 흐르는 방향, 저항하는 방향,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단력이 뭐 어떤 책에는 전단 응력이라고도 돼 있어요. 근데 전단 응력은 이렇게 마찰면을 가지고 이 마찰면과 여기서 이렇게 저항하는 힘,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이 힘을 전단 응력, 그리고 이 힘을 전단력,
또 어떤 책에 이 힘을 전단력, 이걸 전단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힘은 전단력,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전단 저항. 자, 응력이라는 말은 어떤 거 뭐가 이렇게 힘이 외부에서 이렇게 가해지면 이 물질 자체에서, 제 손도 물질이니까요. 제가 생물이긴 하니까 거꾸로 이 물질 여기서 거꾸로 저항하는 힘, 위에서 압력이 작용한다면 이 압력에 저항하는 힘, 얘를 응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저는 전단 응력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책마다 다르게 표현해놨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은 제가 얘기한 이렇게 이걸로 써놨는데 글자로 인식하지 마세요. 글자로 인식하지 마시고 제가 참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사 시험 공부할 때쯤 되면 대학교 졸업한 수준이죠. 근데 이거를 이거 글자 자체가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글자 자체 말고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글자 말고 이 현상을 이해하세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물질 두 개가 이렇게 할 때 아래로 작용하는 힘, 전단력. 여기 아래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 힘, 전단 저항 또는 전단 능력. 그래서 얘가 이 힘보다 크면 뭐가 일어나요? 산사태 또는 토성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산사태가 단순 사면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토성류는 긴 계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토성류 개념도를 제가 그려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올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5차 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